자, 반갑습니다. 돈이드림TV 김민준입니다. 새해 인사를 오랜만에 드리고요. 지난주는 연말장세라서 컨텐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번 주 목요일은 라이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김민준TV로 라이브를 저녁 8시에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1월 5일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700명 돌파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 또 종목 추천도 한 종목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오늘 컨텐츠 그 썸네일을 보시게 되면 연말이 지나야 상승세가 온다, 이런 주제입니다. 과연 연말이 좀 지났는데 어느 시기까지 우리가 조금 더 등락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신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정부의 재정 정책들, 오늘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반등이 좋았는데 왜 그랬는지, 세액공제 부분이긴 하겠지만, 또 그리고 미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관해서도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유이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고, 본격적으로 오늘 밤부터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29일, 28일 연말 장세가 성탄절 산타랠리는 없었습니다만 좀 과도하게 국내 시장이 낙폭을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서 기록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좀 기계를 시켜봤을 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하락이 좀 과도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매물장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써봤는데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삼중고라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고금리, 그 다음에 고물가, 고환율,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도 주식시장의 이제 대외 변수에 대해서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한 해 했던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가장 컸던 이유는 우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측 불허의 범위 내였죠.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고강도로. 지금 이제 4.5까지 올라와 있는데 2월에 FOMC의 스탠스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베이비 스텝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선 최종금리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ING지만 거의 끝나는 시점이 왔고요.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고금리 위에서 물론 경기 침체가 깊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은 소비자 물가가 좀 내려오고 있죠. 지난번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비자 물가가 이제 6, 5 이렇게 내려올 때 금리가 5%가 되게 되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데드 크로스가 되는 구간이 언제 있느냐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이내에 좀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결국은 저점 구간 테스트를 다 거친 것 같아요. 1500포인트 선까지 완벽하게 좀 내려오면서 반등을 좀 시작했고요. 그만큼 미국 시장도 경기 침체 국면이 깊지만 지금은 주가가 펀더멘털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다는 걸 좀 증명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굳건해지니 각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금일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정책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겠냐. 지금 이제 그 중앙은행이나 또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늘 이제 시황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기대되는 거는 중국의 양회입니다. 올해는 3월 초에 열릴 것 같은데, 과연 중국 쪽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만큼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세계 1위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조금씩은 틀립니다만은 4.9에서 5.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시장의 어떤 저점 포인트는 이제 좀 기록을 한 것 같고, 등락 과정은 제가 봤을 때 1월부터 3월까지는 진행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깜짝 서프라이즈 반등이 좀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오늘 220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 또 이코노미스트들 전문가들이 2200선 이탈 시에는 조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낮은 구간을 보고 있어요. 결국 오늘의 상승은 진짜 상승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단지
단순히 단편적인 뉴스플로우 이슈, 세액공제 부분이 반도체를 좀 끌면서 코스피의 또 현물 지수가 순매수로 바뀌면서 반등세를 좀 썼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제가 보는 그 코스피에 조금 더 저점 포인트를 낮게 보는 근거는 무엇이냐? 금융위기 때와 지금을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기 때의 모습을 보게 되시면 지금 연봉 차트 모습인데요. 이게 2008년입니다. 지금 제가 V자 표시를 한 데가. 이때 그 코스피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 뭐 1800, 1900포인트였거든요. 결국은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지만 다음 연도부터 결국은 2년 연속 상승을 좀 했고, 이때 기업 이익의 추정치가 31%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의 금융위기 상황만큼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때만큼 고강도 긴축과 금리 인상을 안 했느냐? 아닙니다. 거의 40년 만에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을 빠르게 단행했단 말이죠. 올 한 해 이제 작년이기 되겠지만 작년에 저는 한 3% 정도의 금리가 인상폭이 있을 줄 알았는데 뛰어넘었죠. 그리고 올해 한 2% 정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좀 했었습니다. 결국은 빠르게 올라간 금리도 언젠가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시세 초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올려놓으면 유동성 공급을 해서 결국은 언젠가 내려올 텐데 그 시점을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가파른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부분에 관해서 우려감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행정부라든지 중앙은행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12월에 가장 충격파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뽑자면 연준에서 FOMC 내용이었죠. 올해 2023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 제롬 파월의 의견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경제외 대외 변수를 모두 다 예측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고강도 긴축 금리, 최종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자이언트 스텝을 해놔서 경기 침체가 너무 깊습니다. 금융위기 때가 아까 31%, 지금 현재 그러면 기업 이익의 추정치가 얼마만큼 내려왔냐? 26%까지 내려왔어요. 네.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저는 비슷한 수준은 기록을 좀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코스피 지수의 모습은 계산해보면 2200선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6%를 조금 더 빼게 되면 2070선 정도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약간 그 조점이 지난번에 9월에 찍었던 2130선을 과대 낙폭으로 살짝 이탈하는 모습 있죠.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물론 그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주도주 쪽에서 조금 덜 내려가고 반등이 나올 때는 주도주 쪽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연출이 돼야 좋은 건데, 과연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1분기 올해 1월 효과를 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재정정책 부분이라든지 대외변수 환경, 글로벌 시황적 요소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 연말장이 좀 지나야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경기 침체의 가장 깊은 부분, 이 부분은 이제 2분기, 3분기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 증시에, 경기 침체 말고요, 증시, 지수의 가장 저점 구간이 어디일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 저는 1분기 정도의 이 부분이 저점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거친다고 봐요. 오늘의 상승은 좀 믿을 수가 없지만 구정 전후로 해서 1월, 2월 정도에 한 번 더 저점을 깨는 지지력 테스트가 조금 나오고 나면 시장에 이제 경기 침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2월에 FOMC까지 마무리가 되면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역시나 반등세가 나올 때 어느 섹터부터 좀 올라갈 것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중국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주도주예요. 오늘 이제 뭐 중국 관련주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을 할 때도 종전이냐 확전이냐에 따라서 달려진다. 근데 이런 테마단을 쫓아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것을 예측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 안 하겠다. 조 바이든한테 갈 때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벌써 올 여름에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변동폭이 크죠. 현대두산인프라코라든지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인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또 반면에 방산주들은 또 올라갔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방향성은 리오프닝이 맞는데 단기적으로 단기 확진자 증폭에 따른 종목들 섹터들이 부각되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뭐 감기약이죠.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 오늘 7%씩 내려갔어요. 시장 대비. 결국은 테마를 쫓아갔을 때 이렇게 등락 과정이 클 때 그건 안 흔들릴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럴 바에는 주도주 쪽에서 밸류에이션이 정말 싼 종목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PCB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 모습입니다. 상승폭이 양봉까지 갔다가 장막판에 지금 약보합권으로 좀 끝났는데 오늘 결국은 세액공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세액공제가 이제 결국은 기재부에서 세수 국감을 의뢰해가지고 8%에 됐는데 올렸죠. 오늘 뭐 대기업 15%까지 올리고 중소기업 뭐 20% 25%까지 올린 것 같던데 몇 프로를 올렸느냐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전략이라고 판단을 해준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군은 삼성전자가 끌어주고 오늘 또 삼성전기 어떤 기판 쪽에 관해서 1분기에 또 MLCC에 관해서도 1분기 터널을 지났다고 생각을 들었는지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5% 올랐습니다. LG노텍도 마찬가지죠. 물론 애플 관련주긴 하지만 FC, BGA 둘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기업은 기대 언덕이 있는 게 실적이에요. 오늘 코리아 서키트 6.38%가 올랐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PR이 3배입니다. PBR 0.79고요. 당연히 내년에 경기 침체 국면에도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올해도 기업이익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코리아 서키트뿐만 아니고 대덕전자 다 마찬가지죠. 네, 올해도 올라가는 쪽이고요. 밸류에이션이 다 쌉니다. 4배. 네, 오늘 다 좋았어요.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보시면 오늘 대덕전자 6.5%, 심텍 마찬가지로 7%도 올랐죠. 결국은 이제 이 종목에 오늘 반도체가 세액공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순환매를 탔다는 건데 그리고 이 외에도 주도주 쪽 지금 주도주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뭐 신재생, 거기다 원전 또 요즘에 조금 분위기를 타는 게 방산 쪽 같은데 오늘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IRA 감축법, 수혜니, 피해니 내용들이 있지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MS 부분도 시장 점유율 부분도 크게 내려가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현대차 15만원 이탈 안하고 지금 16만원까지 올라왔고요. 기아도 59,000원에서 62,000원까지 3거래일 연속 반등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은 연말에 좀 지나고 1분기가 좀 지나야 되겠지만 주도주 쪽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이 좋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에 이제 물론 퍼포먼스가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실적이 우상향되는 코스피 대형 종목 쪽에 시장의 반등폭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구정과 2월에 FOMC의 어떤 스탠스까지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다들 제가 메모장에 좀 써놨지만 현금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시장의 충격파가 계속적으로 진행형 ING지만 단 시장 저점이 이제 2200선 이탈 시 저는 조금 더 낮게 보고 있어요. 2130선 이탈을 좀 내다보고 있고 2070선 정도 보는데 증시의 매력 지수는 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2분기에 이제 주식의 적극 매수 시점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써놓은 거죠. 한계는 지금 자금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해답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전문가를 선택할 거냐?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관해서 왔을 때 이 부분을 손절매를 안 하고 어떻게 잘 이끌고 가면서 수익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솔직한 저의 답변이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칼같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증시 저점을 잡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외국인들은 다르죠. 여기를 예를 들어 그냥 이 차트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력이 있다 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그은데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밑에까지도 여력이 있어요. 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단가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칼같이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외 변수도 있고 자금력의 차이 또 공매도라는 무기를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수 앞에 장사가 없고요. 그러면 저는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은 자금 여력을 쏟아붓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네, 실질적으로 누가 이 아무런 좀 장세 쪽에서 1, 2분기를 잘 버텨가지고 1월, 2월 뭐 짧게는 또 1분기까지 잘 버텨가지고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가장 큰 개는 인내심 싸움인 것 같고요. 그거를 누가 잘 앞에서 이끌고 나갈 수 있냐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느 주도주를 택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반도체 또 2차전지 생각하시는 분들, 자동차 생각하시는 분은 각각 틀리겠지만 지금의 주식시장의 매수 기회는 지금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금의 여력 여하를 떠나서. 단지 저는 솔직한 답변을 드렸어요. 주식시장에 지금 자금 여력에 있는 사람은 없지만 잘 이끌고 가서 그를 보유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2023년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마 내일 모레죠. 이틀 뒤에 뭐 라이브가 열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홍보도 해주시고 또 이야기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걱정거리가 있는지 서로 위안을 찾다 보면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컨텐츠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메리트도 있는 구간이지만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올해 개면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더 기운 내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죽을 만큼 한번 해가지고 성공투자의 길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